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고 풍부한 원소로 그 활용성 역시 무궁무진한데요. 수소 전기차와 같은 수송 분야는 물론이고 전기, 열과 같은 에너지 분야에도 활용되면서 국가 경제, 국민 생활 전반을 뒤흔들 강력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도심이나 이런 주거지의 열과 전기를 같이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미래의 청사진으로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 전기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전국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용 연료 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정 건물용 연료 전지는 2.1기가와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료전지의 역할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집마다 가스보일러를 통해서 또는 에어컨을 통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는 따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연료전지는 열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전기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의 에너지 자립 아니면 건물에서의 재생에너지 100%를 이룩하는데 연료전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존의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수소 연료전지 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의 한 공사 현장. 이곳 역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 39.6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예, 인천 연료전지 건립 사업은 2017년 6월 달에 인천시, 인천동구청 사업참여사 간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규모는 39.6메가와트이고요. 시설 부지는 보시다시피 일반 공업 지역 내에 있는 약 면적이 2,7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발전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안전성과 환경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타 발전소 견학,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해왔습니다. 덕분에 최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담은 민관 합의안을 도출해 친환경 수소 도시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바로 송염 변전소로 연결이 돼서 여기 있는 동구 지역과 중구 지역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전기는 9만 세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요. 열은 저희가 한 2만 5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이 생산이 됩니다. 이처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기존 대규모 발전 방식과 달리 대부분 도심 속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에너지 발전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얼핏 보면 공원 관리 시설 같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데요. 국내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료전지 발전 시설이며 가장 운영 실적이 좋은
도심 속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와 가까운 거리에 다중 이용 시설 등이 자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현장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여타의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곳 발전소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연료전지 설비에서 35m 떨어졌을 때 자동차 시동 수준의 소음인 약 55데시벨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먼지, 황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역시 전혀 배출되지 않았는데요. 도심 안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도심 쪽에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발전 설비와 틀리게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요. 또 소음이 적고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철탑에 설치를 하지 않고 지중선로로 전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가 도심 공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연료전지의 발전 원리에 있는데요. 연료전지는 일반 화력 발전과 달리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연가스에 산소를 결합해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분리하는데요. 이렇게 추출된 수소를 스택이라는 부품에 넣고 산소를 주입하면 이온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스택 모듈입니다. 수소와 산화물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로서 저희 연료전지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특히 이곳은 자칫 오염물질로 오인될 수 있는 수증기를 회수하는 수증기 저감 시설을 따로 설치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증기 저감 설비는 열 생산 후에 남는 수증기를 외부 공기를 혼입해서 수증기를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이 수증기 저감 설비는 도심 지역에 수증기가 발생한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최초로 설치한 설비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전력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력량은 연간 약 1억 6천만 킬로와트아워입니다. 마포구 가정용 주택의 총 수의 약 28%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약 4만 5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생산되는 열은 900억 킬로칼로리가 나오는데 가정 수로 따져보면 약 12,000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전력 소비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방식을 사용해 어떤 발전원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화력 발전과는 달리 연료의 연소를 통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 없이 직접적으로 연료와 산화제 간의 어떤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수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전탑 설치 비용을 감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 손실이 없는 우리가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 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수소 경주로의 전환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독일에서는 이미 수소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 일본 역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수소사회 전환을 선언하고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차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많은 지원책을 줘서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초의 수소 경제 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 경제를 실현한다라는 목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 지하실 내부를 따라가자 연료전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내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를 위해서 저희 학교에는 그 태양광 에너지하고 수소전지가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부족하니까 수소전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 등 전력 공급 인프라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발전 장비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안전성, 친환경성과 더불어 공간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뭐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학교라든가 그런 다른 부속적으로 하는 전기나 도시가스를 통한 그런 기계보다는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한다면 저희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대밖에 없어서 피부로 와닿는 건 없지만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 위주로 쓴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설치 장소, 사용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연료 전지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역습을 피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소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 전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중이 낮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높여서 우선은 당장의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는 데에 우선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남아도는 전기를 이제 수소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건데 우리나라 전체 전기로 봤을 때는 아직 수소는 좀 너무 이르다. 근데 지금 유럽처럼 재생에너지 전기가 뭐 20-30% 이상, 심지어는 이번에 80% 이상 되는 나라들도 꽤 생겼어요. 그런 나라들인 경우에는 이런 넘쳐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무엇으로 보관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수소는 어디에나 있지만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소를 얻기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과 또 다른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결국 이상적인 수소 사회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의 생산과 연료전지 기술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었는데요. 특히 연구진은 수소 저장과 운송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에 효율적인 자원으로 꼽히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다량의 물로부터 다량의 수소를 우리가 추출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는 경우 그렇게 생산된 그린 수소를 우리가 수소를 이용하는 곳, 예를 들어 수소 도시와 같은 곳으로 우리가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의 수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소 도시로 이송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저장 기술은 이러한 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 이용 기술, 수소 도시 간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수소 저장과 운송을 위해 개발된 LOHC라 불리는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인데요. 이 투명한 액체 1세제곱미터에 수소차 1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압 수소 탱크로 고압 탱크를 가지고 있는 튜브 트레일러, 예를 들어서 5대가 가야 하는 양을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한 대만 가도 충분한 양의 수소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압으로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상압에서도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높은 안전성으로 반복적인 수소 저장과 고순도 수소 재방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 상온에서 수년간 안전하게 수소를 보관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LOHC 외에도 액상 화합물, 금속 등의 수소를 반응시켜 다양한 저장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분리해 수소를 생산한 후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1kW급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수소는 자원의 빈부를 떠나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수소 에너지를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의 고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원하는 곳까지 운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와 더불어 마지막에는 그러한 수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소 사회로 좀 더 빨리 수소 사회를 좀 더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현존하는 에너지 중 가장 민주적인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소, 또 하나의 에너지 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수소 에너지가 실현화되면은 자원 고갈 문제도 없고, 그리고 공해 배출도 전혀 없이 우리가 마음껏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단기간에 구현되긴 어렵지만 먼 미래에는 꼭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소가 미래 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예요, 캐리어. 운반 용기 같은 거예요, 수소는. 스스로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수소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다른 것과 결합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뭘로 할 거냐? 그거를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도 청정한 연료지만 그것도 역시나 화석연료거든요. 수소는 캐리어고 현금인 이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짧은 시간에 늘리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 경제가 의미가 있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과 보급 속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름길을 선택하기보다 한 걸음씩 차분하게 걸어갈 때 수소 경제를 넘어 진정한 수소 혁명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